12. 마음이 정보를 걸러내는 방법. 여러분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읽으면 분명히 의식적인 마음이 그것을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눈을 들어 주변을 한번 재빨리 둘러본 다음 다시 눈을 책으로 돌려 계속 읽기를 요청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보았는지, 각각의 종류가 몇 개였는지, 무슨 색이었고 위치가 어디였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다시 올려다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했는지 보세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알아챘나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이 작용하는 법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정점을 찍었을 때 여러분의 눈은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눈이 감지한 것을 모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여러분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본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빛의 파동들을 감지하는 기계적인 도구입니다. 실제로 뭔가를 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본다 라는 것은 입력한 것을 정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만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의식적인 마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많은 것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 마음은 눈에서 입력된 것을 일부 걸러내고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 의식적인 마음에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유사한 과정이 입력된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소위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고 매일 너무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서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그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정보를 모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보를 걸러내는 잠재의식 과정을 설정하여 우리가 미리 정의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만 의식적인 마음에 제공합니다. 정보를 필터링하는 마음의 능력은 지성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의식적인 주의가 필요한 정보와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은 정보로 나누어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차이에 근거해서 더 작은 유닛으로 나누도록 고안된 마음이 지성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과정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관한 한 이것은 아주 잘 작용합니다. 개념과 아이디어에 관한 한, 특히 혁명적인 도약을 초래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비국소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한, 이것은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성은 하나의 전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지성의 과제는 입력된 것이 의식적인 마음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성은 의식적인 마음의 문지기 혹은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공될 때 지성의 전반적인 목표는 그 아이디어를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지성은 그 아이디어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차이를 찾는 것에 기반을 둔 더 작은 구성 요소로 그 아이디어를 쪼개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지성은 이 구성 요소를 데이터베이스의 범주와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기존 범주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반응에 따라 그 아이디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결정하려 합니다. 비국소적, 통합적 아이디어는 혁명적인 잠재력을 잃지 않고도 더 작은 구성 요소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범주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기존 멘탈박스에 들어맞으면 여러분의 사고는 그 멘탈박스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멘탈박스는 폐쇄계가 되어버리고 동일한 낡은 패턴을 무한 반복하며 집단적인 관계를 영구화시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기존 세계관과 너무 거리가 먼 아이디어가 제공될 때
지성이 그 아이디어를 걸러내고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의식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일이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집단적인 관계에서 깨어나고 싶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는 법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지성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성은 실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지성은 생각하고 직관은 본다고 말했는데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육안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토대이지만 여러분의 눈이 페이지의 단어를 읽고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의 눈은 광선을 처리해서 신호로 바꾸어 두뇌의 시각 피질로 보냅니다. 눈은 보지 않습니다. 눈은 단어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눈은 입력되는 것을 광선 형태로 처리하지만 눈이 광선에 패턴을 부여해서 단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눈은 흰 바탕 위에 검은 점을 감지하지만 그 점들을 단어를 형성하는 패턴으로 조직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서 받은 신호에 패턴을 부여하고 그 패턴을 각각 특정한 의미를 가진 별개의 단어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두뇌입니다. 각각의 단어는 별개의 의미를 가지지만 단어들은 문장 혹은 문단이라는 더 큰 단위로 결합됩니다. 이 단위들은 각 단어를 훌쩍 넘어서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종이 위의 검은 점들이 광선으로 변환되어 뇌로 보내지는 신호로 변환되고 단어로 변환되어 다시 아주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변환되는 거의 기적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아주 구체적인 것에서 완전히 추상적인 것으로 바뀌는 놀라운 도약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신호가 추상적인 정보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된 대중적인 신화, 즉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신화를 검토해 봅시다. 인기 있는 영화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이 컴퓨터가 모종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해서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날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낼 대중적인 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지금 컴퓨터로 이 말을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문장이 정보를 담고 있고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면 컴퓨터가 분명히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드 드라이버에 저장되는 것은 오직 두 가지 형태, 즉 껐다 켰다 하는 전자 신호입니다. 컴퓨터는 이온 오프 사인을 숫자 0과 1로 변환해서 이 두 숫자를 특정한 순서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순서를 바이트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이 책의 정보가 내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컴퓨터에는 데이터로만 나타납니다. 컴퓨터는 절대로 하드 드라이버의 데이터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컴퓨터는 특정한 정보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보로 인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온 오프 신호를 단위로 구성하는 데 사용한 패턴을 인식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컴퓨터는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없으며 컴퓨터는 하드 드라이버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데이터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컴퓨터 화면에 펼쳐질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데이터를 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만 다룰 뿐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인식이 없습니다. 오직 의식적인 마음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글쓰기와 같은 일에 필요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에 의해서도 증명되는데 양자역학은 의식적인 마음이 개입되기 전에는 관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거를 원하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이렇게 타이핑하세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농담을 찾아보세요. 읽고 쓸 줄 아는 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지만 컴퓨터는 재미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농담이나 재미라는 단어는 찾을 수 있지만 찾는 데이터가 실제로 재미있는지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농담을 검색한 컴퓨터가 결과를 제시하면서 낄낄거리고 웃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놓아버리기 힘든 환영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유는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유사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지성이 실제로 컴퓨터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오히려 컴퓨터가 지성이 하는 일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처럼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자신과 똑같이 정보를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은 지성이었습니다.